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곰팡이가 핀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그러니까 만 3세에서 5세의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학부모들이 또 다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네,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부산의 국공립 어린이집 4곳 중 한 곳이 중금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조성돼야 할 어린이집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태 조사로 밝혀진 위험은 어느 정도이고 마련된 대책은 없는지 부산나우가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남구의 한 어린이집. 이른 아침부터 보호자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등원합니다. 안녕. 엄마한테 인사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아동 학대, 누리과정 예산 삭감 등의 문제가 있어도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학부모들의 걱정거리가 더 늘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부산 국공립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4곳 중 한 곳에서 납을 비롯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기준치의 80배를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어린이집일수록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1990년 이전에 설립된 곳과 2000년부터 비교적 최근인 2009년까지 설립된 곳을 비교했을 때 중금속 수치가 무려 3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 검사를 진행했던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이 2명이서 이제 이거를 직접 조사를 했던 전문가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건축 자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피크인데 이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주로 이제 그 색소를 나타내기 위한 이제 안료로서 예전부터 납이라든지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오래전에 10년 이상 전에 사용됐던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그 뭐 인식이라든지 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납이라든지 그런 물질들이 많이 함유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의 중금속 노출이 미국, 캐나다에 비해 적게는 1.3배, 많게는 7배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아직 어린데 면역도 약할 건데 조금 좋지는 많이 않다고 봤거든요. 사실은 보내는 입장에서 이게 한 개 뉴스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불안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외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중금속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따라가지고 남농도 수준에 따라가지고 이건 IQ입니다. 우리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입니다. 학계에서는 혈중에 쌓인 납이 아이들의 지능과 주의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특히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발병률은 혈중 납 농도에 따라 최대 4배까지 높아집니다. 중금속들이 다양하지만 납이라든지 뭐 수은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애들한테 신경장애, 발달장애, 지능장애 다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아주 낮은 농도. 그렇죠. 낮은 농도에서도 농도 수준에 따라서 유의하게 애들의 발달이라든지 성장, 지능장애 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노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노출에 대한 수준도 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해 지역이다,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오신다면 역학조사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올해부터는 환경보건법으로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의 유해물질에 대해 평가와 점검을 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시행됐습니다. 오는 2016년부터는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제재도 가능해지는데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조사 권한을 가진 부산시를 찾았습니다. 아동들의 피를 2009년도 이제 3월 20일 전에 설치된 10년, 20년, 뭐 6년 이상 된 보육시설은 법에서 빠져 있거든요. 유예를 해준 거지, 사실상. 그것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법에 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런 게는 갑자기 그러면은 전부 다 뭐 위반 그대로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서는 이제 그 차원에서 사전 금년 2월부터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한 겁니다. 현재 부산의 어린이집 중 2009년 3월 20일 이후에 지어진 곳은 383개소. 나머지 80%가 넘는 곳이 2009년 3월 20일 이전에 설립된 시설입니다. 이번 검사는 그중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만 포함됐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아예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6%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중금속 수치만 파악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민간 어린이집 그런 거는 이제 관계성이 이제 뭐 금년 안에는 없으니까 조사 자체도 거부를 하면 못 갑니다. 민간 어린이집 같은 예, 우리 그거 지금 뭐 법이 어디 있느냐 맞거든요. 우리는 사전 조사를 하러 나왔다 해도 그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을 우선으로 한번 표본을 해본 거고 우선은 고치겠다 하는 의지고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은 내년도부터 430평방미터 이상 되는 민간 어린이집은 다시 또 법으로 들어옵니다.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430평방미터 미만 되는 더 작은 규모 그 작은 어린이집은 또 2년을 유예를 해가지고 2018년 1월 1일부로 다시 또 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어린이집은 실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보니까 건물이 다 지금 새 건데요, 그죠? 이거는 지금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정도 됐어요. 1년? 예, 다 강화마루거든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이곳은 친환경 건축 자재를 써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황토 페인트라서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 유지 보수 비용은 온전히 운영자들의 부담입니다. 또 이렇게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년에 한 번씩 평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그 어린이집 안에 그 환경 보건 위생을 다 이렇게 청결하게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도 많이 들지만 시설 유지비가 들잖아요. 그 시설 유지비 중에 요즘 제일 많이 드는 게 뭐 보건 환경 위생이에요. 공기실부터 성면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까지 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이제 운영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료가 인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고. 네,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료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찾은 민간 어린이집처럼 최근에 설립됐고 규모가 큰 곳은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영세한 어린이집의 경우 법 적용도 2018년까지 유예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양심에만 맡겨야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어린이들의 중금속 체내 농도가 선진국 아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와서 이 학부모들의 염려가 큰 것 같습니다. 이 관계 당국의 향후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공립과 430평방미터 이상의 민간 어린이집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조사와 시정 조치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XRF라고 하는 이동식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과 시정은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 어린이집은 수가 많고 작은 규모의 그 어린이집들이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나마 3년마다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이때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이 관계 당국과 어린이집 종사자 모두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최용석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 결혼식. 그런데 이날은 가장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많게는 1억 5천만 원부터 적게는 2천만 원의 돈을 사용합니다. 단 하루 결혼식에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까요? 부산하우에서 과도한 결혼식 비용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 말 결혼을 앞둔 한 예비 부부. 좋아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만큼 최고의 결혼식을 꿈꿉니다. 어떻게 보면 과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험을 죽기 전까지 안고 갈 거라면 한 번쯤은 해도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결혼식 비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식장 대관료부터 스튜디오 촬영의 드레스와 턱시도 대여비, 헤어 메이크업, 기타 비용이 포함되는데 이 부부가 결혼식에 지출한 비용만 약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비용은 다른 일반 보편적으로 들은 비용보다는 조금 더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예식장도 제가 기다렸기 때문에 리뉴얼 되고 완성되고 제가 첫 결혼식이랑 다름이 없어서 사실 모든 측면 다 만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비 부부들은 더 멋진 결혼식을 준비하려 하지만 이 비용을 감당하기엔 어렵습니다. 집장만 비용을 제외하고 예비 부부들이 결혼식 준비에 사용한 돈은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몇 년간 돈을 모은다고 해도 억소리 나는 결혼식 비용에 예비 부부들의 한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떨까? 웨딩홀을 끼고 있는 한 컨설팅 업체. 웨딩 플래너는 들어서자마자 웨딩 패키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식이 550만 원이시고요. 만약에 촬영을 끼고 105만 원을 하시죠? 그러면은 지금 655만 원이시거든요. 대신에 이제 비수기긴 하지만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릴 건데 현금으로 조금 해주시는 조건이 있으시고요. 이른바 스드메라고 불리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은 필수 항목. 그러나 고객이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스튜디오 촬영 비용까지 더해지면 총 600만 원이 넘습니다. 550에서 뭐 애는 없네. 뭐 저희가 선택 안 해도 이걸 뺀다고 하죠. 그거는 저희가 딴 데는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그냥 묶은 상품 자체도 다 묶어서 싸게 해놓은 건데 이거 하나 뺀다고 금액대가 바꿔버리면 패키지에 의미가 없죠. 이거 따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예약을 만든 게 아니라 통째로 할인 쿠폰을 해서 싸게 하고 이만큼 할인이 들어갔잖아요. 결국 예비 부부들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원치 않은 항목까지 필수적으로 포함해 패키지 가격을 전부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하는 홀을 대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패키지 상품들이 강요되는 걸까? 한 웨딩업계 관계자로부터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웨딩홀에서는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탁이라는 건 억이나 몇 억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몇 천만 원이라든지 걸고 무조건 사진을 그쪽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웨딩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초반 비용들이 많이 비싸단 말이죠. 몇 억이 드는데 그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웨딩홀에서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따라주세요. 안 따라주면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한 7, 80%가 그렇습니다. 호텔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 반드시 선택해야 할 항목은 더 늘어납니다. 기본 패키지가 프리미엄과 스페셜로 나눠져 있는데 본식과 스튜디오 촬영 가격만 합쳐도 1,000여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여기에 필수적인 생화장식 비용만 700만 원이 넘습니다. 왜 호텔은 생활을 해야 되냐면요. 단독이에요. 그날 예식이 싫으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소가 항상 웨딩홀을 쓰지도 않기 때문에 꽃장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 같으면 꽃장식 종류 들여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요? 그게 정말 새거 왜 꽃값이 너무 비싼데요. 지금 싫으신 선물 겨울이잖아요. 엄청 비싸요. 이 고가의 생화장식 원가는 얼마나 될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천만 원가량의 꽃장식을 해도 실제 들어가는 재료비는 4분의 1 정도. 나머지 수익은 납품업체와 예식장이 가져갑니다. 장식부터 시작해서 테이블 세팅, 꽃길, 그다음에 단상꽃, 신부 대기실, 패백실까지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돈 1,000만 원. 근데 원가는 200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웨딩의 거품이 굉장히 큰 거야. 부산의 한 웨딩 박람회. 한 자리에서 여러 웨딩 컨설팅 업체들을 비교해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예비 부부들이 박람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혼여행 제외하고 식장하고 이런 비용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한 300, 400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한 500, 600도 올라가고 지금은 이제 하다 보니까 예상되는 게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 비용을 조금이나마 아껴보려 업체별로 따져가며 비교를 해보는데요. 모든 웨딩 박람회가 다 저렴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런 걸까? 박람회 같은 경우 200만 원 받아가지고 100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면 부수비라는 게 있어요. 부수비라는 게 있는데 부수비를 남기려면 한 건당 50만 원 이상은 남겨야 돼요. 보통 부수비가 비싼 거는 500, 싼 거는 200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한 부수당이기 때문에 두 부수 하면 1,000만 원, 세 부수 하면 넘어가요. 그걸 메꾸려면 손님한테 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포함을 시켜야 돼요.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의 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비 부부들은 문제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매년 3,000건 이상 웨딩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비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평균 300여 건 정도입니다.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마음, 이를 낙용한 업계의 상술이 결국 결혼식 비용에 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불경기잖아요. 네. 계속 불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은 크게 통용된다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혼은 어쨌든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인식 자체가 좀 어쨌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어쨌든 금액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전보다는 많아졌지만 어쨌든 그 인식 자체는 크게 바뀌었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보통 1시간 하는 결혼식,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분당 20만 원을 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결혼의 의미보다는 거칠애나 형식에 치중하는 우리의 결혼 문화. 불필요한 결혼식 비용 지출이 결혼 이후의 삶을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작은 결혼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식 과정을 간소화해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꾸미는 신결혼 문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규모나 비용을 줄이고 하나부터 10까지 스스로 준비하는 결혼식.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1일 신랑 신부가 직접 기획하고 친구들이 함께 도와 만드는 결혼식. 식장 풍경에서부터 신부가 직접 하객들을 맞이하는 모습까지 여느 결혼식과는 다릅니다. 나야 빨리 엄마! 부부는 평소 적은 예산으로 의미 있는 결혼식을 꿈꿔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후회도 안 남을 수 있게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찾아보고. 네. 일반 웨딩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존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더 절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비용을 더 아껴서 이제 집 마련에도 쓸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도 있더라고요. 공장에서 찍어낸 듯 똑같은 결혼식이 싫었다는 두 사람. 부부가 힘을 합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결혼식을 만들었습니다. 틀을 깨고 나니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하객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가 또 자기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이쁘게 꾸미고 하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막상 와 보니까 또 자기들만의 하루 그 공간을 빌려갖고 한다니까 이쁘네요. 제가 보기에도. 최근에는 이런 특별한 결혼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미혼 남녀들이 비용과 형식에서 자유로운 결혼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부산의 한 콘서트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박혜미 씨. 6개월이 지났지만 그날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틀에 박힌 결혼식이 싫었어요. 그리고 그 틀에 박힌 결혼식이 너무 거품이 많은 비용이 있다는 걸 알고 직접 제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한 23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기간은 4개월. 하나부터 10까지 부부가 함께 준비해 나갔습니다. 딱 열면 이렇게 짠! 저희 청첩장이거든요. 이게 600장이 넘는 청첩장까지 직접 만들었는데요. 초대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와! 이 느낌. 딱 보는 분들이 우와! 이런 것도 다 있어? 이런 거? 이런 느낌. 박혜미 씨는 그녀만의 아이디어로 결혼식 비용을 확 줄였습니다. 집에 있던 페트병을 머리 장식으로 사용했고 다른 소품들도 가까운 마트에서 구매해 만들었습니다. 대관비부터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각종 소품까지 총 결혼식 비용만 3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재밌고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처음부터 준비 과정 때부터 신랑이랑 같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했기 때문에 진짜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 결혼도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 준비부터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소중하고 이 결혼이 더 잘 살아야겠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또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많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힘든 게 있어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집 근처 꽃시장에 들른 박혜미 씨. 다른 예비 부부의 작은 결혼식에 사용할 꽃을 사러 온 겁니다. 박혜미 씨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작은 결혼식을 원하는 부부들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분홍색 꽃이 예비 신부들과 온라인 모임까지 만들어 작은 결혼식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식의 거품을 줄이고 좀 더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컨셉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도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결혼이란 단순히 만들어 놓은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서 만든 요리를 둘이서 맛있게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부부가 직접 만드는 작은 결혼식. 힘들었던 만큼 진정한 결혼식의 의미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결혼 후 6개월 안에 이혼을 하는 부부의 절반 정도가 결혼에 드는 과도한 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결혼 문화 때문에 남만큼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예비 부부들. 결혼식에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그 의미가 더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혼식, 남에게 보이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뜻깊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